그럼요. 페이지 어디로 보시냐면요. 그림 노트요. 그림 노트 페이지요. 10페이지 한번 보셔요. 10페이지요. 이런 그림 노트를요. 앞에 맨 앞에요. 1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1. 그래서 2페이지요. 그림 노트 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 노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림 자체를 보시면은 일단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이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 가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원인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 증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때 원인 증서라는 것은 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냐 증여 계약이냐 이 말이죠. 이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요. 그래서 이 법률 효과는 뭐라 하냐? 법률행위의 목적, 다른 말로 법률행위 내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그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법률 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게 무슨 관계다? 인간 관계다. 이렇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률 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 있죠. 그런데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 그래서 의사 표시가 한 개이면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단독 행위하고 계약하고 비교하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비교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만약에 단독 행위에 관한 문제가 나오든 형성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든 다 똑같은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채권 행위가 뭐고 물권 행위가 뭔가를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페이지 4페이지요. 채권 행위가 무엇인지 물권 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니까 채권 행위하고 특히요 물권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처분 행위죠. 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형성권에 관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이 형성권은 우리 민법 전체에 걸쳐서 있단 말이죠. 물권법하고 채권법이요. 그래서 형성권에서 발생, 변경, 소멸에서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을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형성권 중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채권자 취소권은요.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하다? 언제나 재판상 행사한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중매매에 대해서 배워요. 알겠죠?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구권하고 형성권이 있잖아요.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소멸시효가 연결되고 형성권은요. 제척 기간하고 연결이 되고 청구권에 의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고 형성권과 관계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페이지요. 그 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를 한번 봐요.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이제 법률 사실이죠. 이 법률 사실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법률 사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 표시하고 맨 오른쪽 위에죠. 의사 표시하고 준 법률 행위하고 구별할 수 있느냐. 알겠죠? 그래서 준 의사 표시는 뭐가 있죠? 상대방이 있느니 보통이죠.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하고 면지하고 상기하고 동의하고 해제 취소 이것이 의사 표시죠. 그다음에 이제 준 법률 행위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죠. 다섯 가지죠.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념 통지, 통지 승인 승낙. 그래서 의최고 관통상이죠. 의사 최고 거절, 그다음에 통지 승인 승낙 이것이 준 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되죠. 알겠죠? 그것은 이제 중요하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면은 거기 단독 행위하고 계약하고 비교하는 게 있죠.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해. 그래서 다음 중에서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계약을 찾는 것인데 그 계약은 이 네 가지 시험에 주로 나와. 다른 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방 행위에는 뭐하고 비교된다? 일방 예약하고. 유증은 뭐하고?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이죠. 증여는 계약이고요. 해제는 단독 행위죠. 합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죠. 채무 면제는 단독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채무 인수는 뭐다?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이제 알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권리 변동이죠. 발생, 변경, 소멸인데 특히 발생해서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을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그러면 이 원시 취득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은 다 소유권에 나와 있어요. 건물의 신축하고 소유권에.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이 뭐라고 했죠? 공용징수.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다? 환지 처분이라고 그랬죠? 특히 공용징수 수용의 경우는 재결 수용이냐 협의 수용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협의 수용은 뭐다? 승계 취득이지만 재결 수용은 뭐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특히 여러분 승계 취득이 중요하죠.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 특히 특정 승계의 대표적인 것이 뭐다? 그것은 매매이고요. 포괄 승계의 대표적인 게 뭐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됐죠? 그러니까요. 상속은 포괄 승계이면서 이전적 승계이면서 승계 취득이고요. 그다음에 매매는요. 특정 승계이면서 이전적 승계이면서 승계 취득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변경에서는 무슨 변경이 중요하다? 작용의 변경. 작용을 뭐라 한다? 효력이라고 얘기하죠. 그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것. 그다음에 뭐가 있다? 그다음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요. 소멸에서는 상대적 소멸을 잘 알아야 되죠. 그 건물 자체는 있는데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한테는 권리가 발생하죠. 갑에게는 권리가 뭘 한다? 소멸한다. 이게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리뷰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건 이제 지난 시간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요 새롭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그림 노트는 몇 페이지 하면 10페이지요. 자 페이지 10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자 보시면 우리가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인데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이 그림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특히 효력 요건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민법 총칙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10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이 효력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먼저 이제 갑이요 술이 만취가 됐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을은 미성년자고 17살이죠. 갑은 술이 만취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한다. 우리가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다?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법률의 규정을 삭제하면은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법률 행위만 남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곧 뭐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률 행위는 또 성립 요건하고요. 뭐가 있다? 효력 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계약을 얘기해요. 계약. 성립했다는 것은 체결했다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이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을 불성립했다고 그래요. 이 불성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무효, 아무것도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불성립이 되면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적어도 뭘 해야 된다? 법률행위는 성립은 해야 돼. 성립했죠? 이건 오라는 것은 이건 성립했다는 거예요. 성립했죠? 그다음에 이제 효력 요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요건을 다 갖췄다? 그러면 유효.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 무효 또는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것이냐? 여기 봐.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전체로 보면 무효는 일단 법률행위는 뭐는 했다? 성립은 했는데 이 말이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는 뭐다? 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불성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취소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하죠. 착오란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 나와. 착오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으면 착오라는 문제는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로 보라고. 주소. 착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다. 아시겠죠? 이 말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여기는 만취한 사람이고요. 여기는 17살짜리잖아요. 이 만취한 사람이나 17살짜리는 다 계약을 성립시킬 수는 있다. 성립시킬 수 있는데 효력이 와가지고 만취한 사람의 만취한자죠. 만취한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17살짜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사람이면 다 뭘 할 수 있다?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성립시킬 수는 있다. 그런데 나중에 효력 요건에 와가지고 그것이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크게 보는데, 자, 지금부터 뭘 먼저 보냐? 성립 요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을 보냐? 효력 요건을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거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참 간단히 얘기하는 거, 무효란 게 뭐냐? 무효란 것은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여러분 밑에 있죠? 여러분 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박스 밑에 있죠? 박스 밑에 있는 그 글 중에서 한두 가지를 내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쓰지를 마시고 거기에 다 있으니까. 알겠죠? 자, 무효는 뭐냐? 법률행위는 뭐는 했으나 성립은 했으나 뭐를 갖추지 못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뭐가 아직 없다. 아직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일단 뭐는 했다? 성립은 했다는 거예요. 성립은 했다. 아시겠죠? 성립은 했는데 효력 요건만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글은 여기 밑에 있어 다 알겠죠? 11페이지에 봐봐, 여기 일부 무효할 때 무효. 자요, 무효행위 전환할 때 무효, 무효행위 추인할 때 무효. 이런 무효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성립했다는 거예요. 성립.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으면은 이런 무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밑에 여러분요, 그 요약되어 있는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을 봐봐. 5번.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은 법률에게 뭐를 전제한다? 성립을 전제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무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다시 그림 위로 올라가세요. 자, 10페이지 그림으로 올라가시고, 자, 보죠. 자, 성립 요건을 보는 거예요. 자, 성립은 일반적과 특별히 있어요. 일반적과 특별한 것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99%는 이 말이죠. 이 일반적인 것만 갖추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뭐냐? 당사자가 있고요,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적은 법률행위 내용을 얘기해. 내용. 이 목적이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법률 효과를 얘기해요. 우리가 법률 효과, 알겠죠? 법률 효과.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요, 그림 노트 어디를 보시냐면, 자, 그림 노트 보고 계시죠? 여기 페이지요. 페이지 2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봐. 페이지 2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면 그 2페이지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그림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등기하고 대금이 있죠. 오른쪽 보면 법률 효과라고 되어 있죠. 법률 효과는 결과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 법률 효과가 법률 행위의 목적이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법률 행위는 뭐죠? 계약이죠.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갑은 집을 팔았으니까 돈 때문이고, 을은 돈을 줬으니까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금과 등기가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결과라고 하죠. 그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목적이 뭐고 내용이 뭐고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학원을 등록을 했으면 여러분의 주된 목적은 강의를 듣는 것이고 학원의 주된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다? 목적이고 이것이 내용이고 이것이 법률 효과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적이다, 그 다음에 법률 효과다, 그 다음에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이 갑과 을을 뭐라고 한다? 여기를 권리의 주체라고 해요. 주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금과 등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의사표시는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되죠. 왜? 계약이니까.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합의가 있어야 되죠. 이것만 있으면 있잖아요. 99%는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갑이고 학원이 을이고, 여러분의 목적은 강의를 듣는 것이고 학원은 돈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하고 학원하고 의사의 일치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수강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시장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콩나물 하나 산단 말이죠. 할머니하고 여러분하고 갑하고 을이죠. 목적은 뭐죠? 여러분은 콩나물을 가져오는 것이고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할머니는 돈을 받는 것이죠. 할머니가 말한다? 한 바구니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정도 내가 살게요.
두 사람의 청약과 승낙에 뭐가 있다? 합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콩나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유언이나 혼인이나 법인 설립이나 어음이나 질권 설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중에서 유언의 경우는 5가지 방식 외에는 절대로 못해요. 유언을 하려면 5가지 방식 외에는 절대로 안 돼. 첫 번째 뭐냐면 쓰지 마요. 자필 증서, 자기가 스스로 자필. 그럼 만약에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녹음해야지. 녹음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말로 누구한테 지금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어. 그냥 딱 보니까요 나보다 젊은 사람이 옆에 있네.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살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집 아파트는 큰아들한테 주고 상가는 작은아들한테 주고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막 유언한단 말이에요. 말로. 그러면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무조건 살아야 되겠죠. 살아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대로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다음에 비밀 증서 할 수 있고 공정 증서 할 수 있고. 알겠죠? 5가지 외에는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유언 정도 할 정도가 되면 돈 좀 비싸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요 유언을 좀 더 깊게 알고 싶으면 찾아오셔. 알겠죠? 여기서 나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 돈이 있네. 그럼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어도 우리가요 죽을 때 유언을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뭐 그 정도 돈은 보실 거예요. 뭐죠? 중개업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요 부자예요. 자, 혼인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신고해야 돼. 신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언할 최소한의 자격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신고는 뭐죠? 봐봐요. 혼인은 신고가 돼야 돼요. 가변한 남자하고 의리한 여자하고. 목적은 뭐냐면 동거의 의무가 있어야 돼요. 청혼하고 승낙을 해야죠. 그러면 이것은 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식 했죠? 결혼식 신혼여행 그러면 큰일 나. 사실혼여행이라고 해야 돼. 왜요? 아직 뭐가 없어? 신고가 없죠. 신고가 없으면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다 그런 말 쓰면 큰일 나. 그건 사실혼 부부인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신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3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 플러스 알파로 신고까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수강 계약을 할 때요. 수강 계약을 할 때 이 학원의 원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하고 혼인신고 했어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해도 강의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강 계약을 할 때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 3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말이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뭐가 있어야 된다? 혼인의 경우는 신고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특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요 뭘 한다?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고요. 어음을 할 때는요 우리가 어음을 발행할 때는 7가지인가 8가지인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그 요건을 갖춰야 돼. 그것을 어음이라고 그래. 한 가지라도 빠지면 어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질권이 뭐죠? 전당포에다가 시계 반지 맡기고 돈 빌린 걸 질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계를 맡겨야 되죠? 맡겨야 돼. 그러니까 어떤다? 요물이라는 것은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왜? 맡겨야 되니까. 그걸 요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그렇지. 여러분 지금 학원에 강의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문서를 우리 학원에다 맡겼어 안 맡겼어? 안 맡겼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강계약은 요물성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것을요 여기 보면 이 특별 성립 요건을 특히 요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요식이니까요. 만약에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행위는 불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이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오시고 그림요 11페이지 한번 보셔요. 그림 노트 11페이지. 그림 노트 11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박스 밑에 11페이지 박스에 1번 봐봐. 동그라미 1번. 박스 바로 밑에 1번. 방식을 갖추지 않은 요식행위는 그랬죠? 요식행위가 뭐죠? 특별 성립 요건이란 말이죠. 특별 성립 요건인데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는데 방식을 안 갖췄다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죠? 성립 요건이죠. 그런데 방식을 갖추지 않았죠. 그러면 결국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왜? 요식은 특별 성립 요건이고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단 말이죠. 그런데 갖추지 않았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다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한다? 그것은 불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번이 뭐냐? 여러분 1번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뭐라고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무효이다. 틀린 것으로. 알겠죠? 그런데 내가 고친 거죠.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뭐한 것이다? 불성립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모든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는 뭐란다?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그래. 성립하고 나서 이제 뭘 보는 것이다? 여기 봐봐. 성립하고 나서 효력 발생 요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조차 하지 않으면 이 성립한 것이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립조차 하지 않으면 효력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고 다음 중에서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것은 다 어디에 해당한다? 성립 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다? 효령 요건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일단 여러분이 이제 성립했죠? 성립했으니까 여러분 그림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뭘 보는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을 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효력 요건을 보면 효력 요건도 일반적하고 특별히 있어요. 일반적은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죄송해요. 여기 앞으로 하나 봐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지금 우리가 성립은 뭐가 성립이죠? 법률행위가 성립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 뭘 봤죠? 우리 공부할 때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런데요, 반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OX? X라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있어야 돼. 당사자와, 그 다음에 모두 있어야 돼. 목적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두 있어야 돼. 당사자와 목적. 그래서 여러분요, 죄송한데 11페이지요 박스 바로 밑에 맨 밑에 10번 한번 봐봐요. 9번 박스 맨 밑에 9번 한번 봐봐요. 그럼 9번 봤어요? 봤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지만, 딱 끊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란 말은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말이죠.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요건이 있어야 돼. 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의사표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이지만 의사표시만 있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봐봐. 자, 7번. 다음 중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죠. 요식행위 줄고 거기다가 뭐라 쓴다? 특별 성립 요건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아닌 것 이 말이죠. 혼인은 뭐 그래야 돼? 플러스 신고. 자, 유언은요 5가지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음행위는요 요식성,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법인 설립은요 정관 작성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데 대리권 수요죠. 대리권 수요 거기를 박스에. 이 대리권 수요는 세 가지가 중요해. 대리권 수요 딱 나오면 첫 번째 의사표시예요. 첫 번째 의사표시.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두 번째 불요식행위예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 성립 요건은 요식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불요식이에요.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 이렇게. 비출연행위 이렇게. 그럼 지금 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여기까지 이건 이제 성립 요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을 보잔 말이죠. 여러분 그림은요 10페이지를 보시고, 자, 성립 요건을 보시면, 효력 요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립 요건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었죠. 그럼 봐봐,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는 이 당사자가 몇 살이냐 하는 거 따지지 않아요. 술이 취했냐 안 취했냐 안 따져요. 성립할 때는. 그러면 어디서 따지냐? 여기 효력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봐봐요. 여기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17살짜리가 계약했잖아요.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그런데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에 와가지고 그것이 효력이 있냐 없냐, 둘이 계약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당사자는요 첫 번째 권리 능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권리 능력이 없으면 그걸 사망이라고 해. 그러면 사망은 뭐다?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 듣기만 해. 심장이 멎었을 때 그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연사 있죠? 심장 멎었을 때 우리 보면 TV 보면 몇 시에 뭐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심장이 멎었다 이 말이죠. 출생은요 형법하고 민법이 약간 다른데, 형법은 엄마가 애를 낳기 위해서 뱃속에서 진통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
그러니까 진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면 살인죄가 돼. 살인죄는 최고형은 사형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진통이 있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죠. 그건 낙태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나라 현재는 벌하지 않고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똑같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였는데, 생명체를 죽였는데 진통이 있는 상태에서 죽이면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 있어요. 진통이 되기 전에 죽이면은 그건 벌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낙태죄는 있지만 벌하지 않고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상으로 사람은 언제부터냐?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밖으로 완전히 배출돼야 돼.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뭐죠? TV 같은 거 보면요, 영화 보면 얘를 왜 거꾸로 들어가지고 엉덩이 때리는 거예요? 난 그거 참 신기해요. 아니 그냥 때리면 안 되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안 그렇지 않아도 처음 세상에 나와갔는데요, 거꾸로 매달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얘가 나중에 왔을 때요. 아무튼 보면 영화 보면 발 잡아가지고 뒤에 엉덩이 딱 때리면 얘가 울어 안 울어? 울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배출됐을 때 그때부터 민법상으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출생, 여기는 사망. 그러면 이제 사망하면 끝이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를 알면서 하는 것, 그걸 의사능력이라고 그래요. 가끔 여러분요, 학원에 질문하러 올 때 다른 말을 정말 유창하게 잘하는데 질문하러 올 때는 내가 이거 뭔지 궁금해, 물어보고 싶어. 당당히 왔는데 막상 딱 물어보려니까 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 혹시 이거 너무 창피한 질문인지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어리버리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그 순간만큼은 의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사능력이란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가장 쉬운 것이 뭐죠? 술 취한 사람이 야 너 술 취해서 그만 마셔 그러면 무슨 말이냐고, 나 이제 한잔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자기가 방향성도 뭐 갈짓자를 걷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행설수설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리고 술이 많지 않은 사람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죠. 만취자의 경우는 의사능력이 무효가 돼요. 그러면요, 집에서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 치매에 좀 걸리셔가지고 좀 심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치매 어딘지 모르고 밥 먹는 것도 모르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런 상태를 뭐라 한다? 의사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의사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행위 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유효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효? 그러면 행위 능력은 뭐냐?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여기까지 해당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법률행위가 뭐다?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아까 몇 살짜리가 계약을 했죠? 17살짜리가 17살짜리 이게 이제 문제죠. 17살짜리 뭘 한다? 그 법률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잘 봐봐. 우리가요, 이 무효란 말하고 취소란 말은 어디에 나온다? 법률행위가 뭐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는 앞에가 성립했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을 보는 거잖아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죠.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 불성립? 연우야 깨어나봐. 연우야 기도하지 마, 날 위해서. 연우야 날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마. 나 아직 괜찮으니까 기도하지 말고 들어봐. 그래서 여기요, 우리가 법률행위가 뭐죠?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하는 것은 언제 얘기한다?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라고. 성립하고 난 다음에.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잠깐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그 그림 노트 이런 보시면 10페이지의 왼쪽을 보면 약간 만주볼판이 있나요? 만주볼판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요, 무효와 취소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건 잠깐 알아야 돼. 뒤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그림 노트로 지금 뭐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 쓸 거예요.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법률행위를 어떻게 했죠? 성립했죠. 봐봐. 맨 위에 그림 봐봐. 맨 위에 그림 보면은 만취자고 17살짜리가 계약을 체결하죠. 그 계약에다 맨 위에 계약에다가 2월 1일이라고 써봐. 2월 1일 맨 위에 그림에 보면 만취자, 그다음에 17살 해가지고 보면 계약 그렇게 돼 있죠. 법률 요건. 그 계약에다가 2월 1일이라고 써보라고요. 2월 1일이라 썼어요? 자, 쓰면 아니 맨 위에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집 있고 보이죠? 거기 계약에다가 2월 1일 썼어요. 왜 그러냐? 봐봐 이제. 자, 그 그림을 보면서 아요. 우리가요,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립 당시 하자예요. 성립 당시 언제죠? 2월 1일이죠? 성립 당시에 하자를
하자를 이유로 이렇게 하자를 이유로 성립 당시 하자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미성년자가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이 계약했어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됐어요. 그건 취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계약을 했을 때 취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쩡하게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을 잘하고 나오다가요 전봇에다 머리 부딪혀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립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성년으로서 처음부터 계약을 했다? 절대로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립 당시 하자예요. 2월 1일 날 미성년자였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는요 여기서 계약을 성립할 때, 여기도 성립할 때 뭐가 되죠? 만취자 했죠? 만취자. 그러니까 성립할 때 의사능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이 정도만. 그런데 이때 무효는 뭐냐면, 무효는요 두 번째요, 처음이 언제죠? 계약 체결 당시, 성립 당시부터. 여기서 다른 말로 성립 시부터 이 말이죠. 성립 시부터 효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참 신기한 게요,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죠. 그냥 계약은 성립했으나 성립할 때부터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이 됐는데 성립을 했는데 단지 뭐는 없어? 효력은 없는 거예요. 성립은 했는데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취소는 일단 유효예요. 일단 유효. 나중에 뭘 하게 되면 나중에 취소하죠. 취소. 자, 지금 봐봐. 여기서 보면 유효죠. 언제요? 2월 1일 유효예요. 나중에 언제죠? 5월 1일 취소를 해요. 취소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이란 말이 뭐다? 소급 무효가 돼. 여기서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2월 1일부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는 5월 1일 날 취소했는데 2월 1일부터 무효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소급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3번은요? 3번은 누구든지, 이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고요. 자, 네 번째는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제까지나, 누구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이걸 3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효의 3대 원칙은 뭐냐? 처음부터,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처음부터 누구든지 주장하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105번 얘기했죠.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이걸 너무너무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무효인 거 봐봐. 여기 문제. 여기. 이런 무효인 법률행위를 방치하면은, 유효가 된다. OX. 왜 X? X야. 맞아. 왜 X?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봐봐요. 갑이요, 내가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갑이 내 집을 무건대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무건대로 팔아먹으면 그건 무효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알면서 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그래도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효는 절대로 뭐가 안 된다?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139조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효인 것은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무효는 무슨 무효다? 영원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요. 자, 취소는 딱 법이에요. 취소권자가 140조에 규정이 딱 돼 있어. 그 사람만 취소해요. 여기는요 언제 하냐? 3년 10년 안에 취소를 해요. 딱 이 정도 말하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무효와 취소예요. 알겠죠? 3년 10년 안에 취소를 한다. 알겠죠? 다른 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 알면 돼요. 연습 됐나요? 자, 됐다고 얘기했죠.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것하고 무효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말이죠. 취소는 처음부터 계약을 할 당시에, 알겠죠? 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야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을 때 취소라고 그래. 계약은 멀쩡하게 잘했는데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 취소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행위 능력이 없죠?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행위 능력의 반대가 뭐다?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고요. 피성년하고 피한정 이렇게 있잖아요. 결여되어 있고 부족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여기 뭐냐면 정신적 제약으로, 정신적. 우리가 육체적 아니에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사무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사무 처리 능력이 아예 없으면 그걸 피성년. 사무 처리 능력이 약간 부족해. 그걸 피한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TV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치매 걸리셨나 봐. 그럼 빨리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누구세요? 그랬다가 어쩔 때는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로 그 정도로 우리는 피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성년은요, 아예 이제 집도 잃어버리고 길 밖에 나가면 우리 뭐 보면 그러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분들이 한쪽이 치매 걸리시면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 서 있잖아요. 나가면 길을 못 찾아오니까. 그런 경우로 뭐라고 한다? 피성년이라고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피성년과 피한정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돼.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아무리 치매에 걸리신 분도 가정법원에서 당신은 피성년 후견이다, 피한정 후견이다 이것을 선고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피한정도 아니고 피성년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 의사 능력이 없을 때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만약에 가끔 깜박깜박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계약을 했다? 그렇다고 취소 못해요. 계약을 체결할 때 멀쩡했죠? 계약을 체결할 때 멀쩡해서 그건 취소 못한다고요. 그냥 그것은 유효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부모를 뭘 한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피성년과 피한정은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재산상 법률행위를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재산상 법률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 별짓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성년이라고 한번 당해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라도 있어야 돼. 알겠죠? 열심히 한번 벌어보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피한정, 피성년은 재산상 법률행위를 제한시키는 거라고요. 취소시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제한능력자 세 가지 뭐가 있다?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그래서 우리가 피성년 후견이 그럼 저 사람이 선고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법에서는 선고를 받았으니까 피성년 후견인이고 선고를 받았으니까 피한정 후견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냐?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알겠죠? 민증 깔아야 되겠죠. 그런데 피한정과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그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이것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걸 알 수가 있다 없다. 보통은 알기가 좀 힘들죠. 아시겠죠? 아무튼 이걸 제한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법률행위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사표시가 한 개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세 개가 있죠. 그것은 의사표시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구별할 때 남자 여자로 구별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좀 있으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로 구분하죠. 할머니 그려놓고 뭐 손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우리가 구별할 때 남자 여자로 구별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별하고 애기 아빠는요 엄마 아빠로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법률행위도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의 수로 구별하는 것을 단독, 계약,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또 효력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을 유효, 무효,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 무효, 취소. 이것을 뭐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첩계약 있죠. 첩계약. 첩계약은 첩을 두는 것은 안 되거든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란 말이죠. 그 첩계약도 법률행위인 거예요. 내가 방금 첩계약은 뭐라고 그랬죠? 무효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는
유효인 거 무효인 거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법률행위예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건 뭐가 있죠?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 찾으면 돼. 거기다 써.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위에다 쓰라고.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것은 뭐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 말은 이퀄 인간관계를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를 찾아야 된다? 부부 사이의 약속, 친구 사이의 약속, 이거 찾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다 가가지고 봐봐요.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는 경우, 그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 법률행위인 거예요. 사람을 청부 살인하면서 돈을 주기로 한 경우, 그러면 오 이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아무튼 두 사람 간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으면 다 뭐다? 법률행위인 것이. 단지 그것이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무조건 뭘만 찾으면 된다고? 인간관계를 찾으면 된다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효, 무효, 취소가 있으니까. 자, 그럼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요 원래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다. 살아 숨쉬는 사람은 다 권리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왜 그러냐, 요즘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한마디 해줘야죠. 무슨 소리냐고. 나는 뭐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알겠죠? 살아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뭐다? 능력자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여기는 원래 시험법이 아닌데 이 정도만 알아면 돼. 이 정도만. 더 이상 알 필요 없고 딱 여기까지만.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목적부터 시작돼. 그래서 목적은 뭐다?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이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자, 지금 볼까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지금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내용이다. 내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했잖아. 법률 효과는 뭐다? 대금하고 등기다 이 말이죠. 내가 민법이 조금 어려운 것은 동일한 말을 달리 표현한다고 했죠. 법은 있잖아요, 동일한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목적이라 했으면 그 다음 줄에서는 내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 줄에서는 법률 효과라고 하고, 그 다음 줄은 대금과 등기와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 책을 읽어야지, 모르고 책을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목적은 확정되고, 그러니까 대금이 1억이라고 확정되고, 그 1억 원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확정되지 않으면 뭐요? 확정됐는데 가능성이 없으면 뭐요? 확정되고 가능했는데 적법하지 않으면 뭐요?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한데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법해도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적법에도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다. 근데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우리 시험에 반대로 나왔어. 이 말을 반대로 뭐라 나왔냐?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도, 적법이란 말은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유효이다. OX. 넷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라고 했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응용이라고 해. 나는 지금 여기서 순서대로 적법해도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반대로 나왔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적법하면 유효이다. OX. X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법에 위반되지 않았네? 그러면 이것은 유효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적법해도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첩을 두면 된다는, 첩을 둬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 우리나라는 첩을 둬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첩을 둘 수 있어요? 가능해요? 첩을 둬도 그것은 적법인 것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첩을 둔 사람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적법, 사회적 타당성은 안 봐.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적법해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을 두는 것은 적법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첩을 두는 것은 적법한데, 왜? 법에는 첩을 두란 말이 없으니까 적법한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에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는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의 경우에요. 이때요 비진이하고 착오의 경우는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는 무효라고 하고요.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은 무효고 어떤 것은 취소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정확하게 알아고요. 여기서 여러분요 목적의 가능성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우리 시험 한번 나왔죠? 비진이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비진이는 취소가 아니고 뭐다? 무효가 될 수 있어도 취소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험법에서 취소는 제한 능력자, 알겠죠?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취소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우리 이게 작년 시험법이잖아요. 작년은 기출문제잖아요. 비진이 표시를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죠.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요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비진이 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두 문제, 알겠죠? 두 문제요. 이게 묶어서 한 문제, 묶어서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 취소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 시험에 다 봐봐요. 다음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특별한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항상 봐봐. 일반적과 특별히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뭘 찾아라? 일반적인 것을 찾아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항상 시험이.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 봐봐. 11페이지 문제 8번을 바로 봐봐. 문제 8번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뭐라 나온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줄거 봐.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거기만 줄거.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이퀄 일반적 효력 요건을 찾으시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이 일반적 효력 요건을 찾으시오 이 말이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일반적인 것이 뭐가 있다? 거기 보시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죠. 다 일반적인 것을 여러분 쭉 보시면 어디가 있냐면 5번 봐. 5번 5번에 뭐가 있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특별한 의사 능력의 존재라고 있어 없어? 있죠. 여기 봐봐. 의사 능력 여기 있잖아요. 이 의사 능력은 어디에 속한다? 일반적인 것에 속한다 이런 뜻. 이거 우리 기출문제잖아요. 의사 능력의 존재. 알겠죠? 이것을 일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특별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려면 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어떤 체계로 이것을 볼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뭐 다른 데 기본서라든가 여러분 다른 데 강의 들어보면 이 효력 요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그냥 읽고 말죠.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전체가 민법 총칙의 전체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여기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항상 보자 말이죠. 특별. 일반적하고 특별히 있죠? 일반적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에서 당사자는 자, 한번 할까요? 같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요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감. 당연히 알게 된 나중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봐봐. 특별은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다? 유언자가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사망해야 돼.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우리 시험법이죠. 여기까지 대리권, 토지가 허가는 뭐다?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돼. 그래서 무효와 취소라고 그래. 여기를 옆줄 긋고 무효와 취소를 써봐. 무효와 취소. 허가에다가 옆에 위에다가 무효와 취소. 그 다음에 조건하고 기한. 조건하고 기한을 묶고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를 묶어서 부관이라고 그래. 부관. 조건하고 기한을 묶어서 뭐란다? 부관. 부가에서 알겠죠? 부가에서 그래서 부관다. 이거 부관 약관이다. 부가에서 그래서 약관 부관 이렇게 됐죠? 여기 한번 봐봐요. 대리권에서는요 지금 최근에 기본적으로 3문제 이상이 나오고 있어. 작년에 3문제, 재작년에 4문제. 그래서 대리권이 3문제 가장 많이 나오죠. 여러분 봐봐. 여기까지 해서 10문제가 나오는데 조건 기한은 1문제. 그 다음에 여기 뭐 아까 내가 무효와 취소라고 했죠. 무효와 취소, 무효 1문제, 취소 1문제. 그럼 벌써 얘기했어요. 1문제, 2문제, 3문제, 여기 6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만 6문제가 5문제, 6문제가 나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시험범위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거든. 그 10문제가 여기 있는 순서대로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다시 방금 우리가 봤던 문제 한번 봐봐. 문제 9번인가요? 8번 보면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가 그랬죠? 그럼 1번 뭐요? 1번에 맨 끝에요. 법정 대리인 동의 줄고. 자 2번에요. 가운데 대리권 줄고시고 11페이지. 3번은 맨 끝에 기한의 도래. 4번은 맨 끝에 주무관청의 허가. 알겠죠? 5번은 맨 끝에 의사 능력의 존재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에서 특별인 것이 아닌 건 뭐다? 의사 능력의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자 특별 효력권 봐봐. 이건 왜 암기해야 되냐? 우리 민법의 기본서의 순서예요. 그 다음 대리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허가라고 하는 건 무효와 취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하고 기한이 나와. 순서라고 책 순서. 그러니까 이 효력 요건이 우리 책의 순서라고. 우리 책은 어떻게 했다?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 있고 대리권 있고 무효와 취소 있고 조건과 기한이라고 딱 돼 있어. 알겠죠? 이런 순서로 돼 있다고 책이.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에서 모두 몇 문제다? 10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자꾸 보느냐? 효력 요건. 일반적 특별 효력 요건을 계속 본다고요. 그 중에서 뭘부터 본다? 목적은 뭐다?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요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그거 뭐라 나왔죠? 여러분요 12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 맨 위가 뭐라 나왔죠?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니까. 목적부터. 여기서 우리가 말했던 데가 아까 당사자는 뭐만 하면 된다? 권리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없으면 뭐? 무효.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있으면 유효, 없으면 취소.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뭐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견인 3가지가 있다. 자, 거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알아고 그랬죠. 그 정도만 알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써먹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부터 뭐가 되냐? 목적부터 시험범위라고 했죠, 내가. 목적은 뭐가 된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거 그랬죠. 그러니까 맨 위에 한번 봐봐. 법률의 목적 그래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미 지금 이런 그 문제풀이죠. 문제풀이에서 이거 한번 다뤘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연습하고 오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그냥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안 풀어오면 이게 왜 배우는지 이게 어떻게 문제로 구성되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알겠죠? 얍삭빠르게 딱 적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우직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뭘 알 때까지는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잘못된 애곡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풀이하고 이론을 같이 배워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잠깐 쉬었다 뭘 보느냐면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목적부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여기 그 그림하고 밑에 있는 글씨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약간 무리가